charismatic.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볼 내용은요. 바로 남성의 카리스마에 숨겨진 5가지 심리 원칙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는 끌리는데 왜 끌리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렇게 하세요 하는 뭐랄까 체크리스트 같은 게 아니고요. 각 원칙에 왜 효과가 있는지 그 이면에 숨어있는 인간의 심리를 탐구해서 여러분이 관계를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새로운 에피소드로 다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카리스마틱에서는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채널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정성과 정확함으로 참여하여 여러분께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컨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다른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그램을 전하고 우리가 더 강하고 더 나아지도록 계속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줍니다. 시작할까요? 시작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가 매력의 심리학, 남성 카리스마의 5가지 원칙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게 여성들이 남성에게 끌릴 때 나타나는 5가지 버그 같은 그 무의식적인 욕구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기서 되게 재밌는 점이 이 원칙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좀 모순되어 보이거나 심지어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뒤에는 아주 깊은 심리학적인 기제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희 목표는 바로 그 기제를 하나씩 이해해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원칙부터 바로 시작해 보죠. 이게 처음부터 아주 흥미로워요. 모순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면 전반적으로는 되게 친절한 사람인데 어딘가 좀 어둡고 신비로운 면도 같이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자료에 나온 슈퍼맨 예시가 딱인 것 같아요. 아, 네. 슈퍼맨. 처음에는 정말 완벽한, 거의 신 같은 모습이었잖아요. 약점 하나 없는. 그렇죠. 그냥 강하기만 한 존재. 그런데 크립토나이트라는 그 치명적인 약점이 생기면서 캐릭터가 훨씬 더, 뭐랄까, 입체적이 되고 인간적으로 변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감정적으로 몰입하게 된 거고요. 이 원칙의 핵심은 바로 취약성에 있습니다. 취약성이요? 네. 완벽함은 존경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마음을 여는 매력의 대상이 되기는 좀 어렵거든요. 100% 완벽한 강인함은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서 거리감을 만들죠.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사실 우리는 살면서 계속 완벽해지려고 내 약점은 어떻게든 감추려고 엄청 애쓰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 점이 역설인 거죠. 자료에서 로버트 그린의 말을 인용한 부분이 되게 인상적인데 우리가 왜 아기 팬더나 코알라를 보면 막 귀여워서 어쩔 줄 몰라 할까요? 그냥 작고 귀여우니까. 바로 보살핌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누군가를 돌보고 보살피고 싶은 그런 본능적인 욕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작은 약점이나 좀 허술한 면을 보여주는 건 상대방에게 바로 그 보살핌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기회를 무의식적으로 주는 셈이죠. 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와서 무언가 해줄 수 있는 틈을 만들어주는 거군요. 내가 모든 걸 완벽하게 해버리면. 그렇죠. 상대방은 그냥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정한 강함이라는 건 사실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또 그걸 편안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인간적이고요. 알겠습니다. 취약성이 만드는 의외의 매력. 첫 번째 원칙부터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런데 두 번째 원칙은 솔직히 좀 불편하게 들려요. 자료에서도 가장 비열한 게임이라고 표현할 정도니까요. 네, 맞아요. 바로 질투심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자료가 이 방법을 사용하세요라고 권장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군요. 네, 오히려 이런 심리적인 조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서 우리가 이런 관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이건 뭐 건강한 매력이라기보다는 주로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통제 기술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파괴적인 전략이 효과가 있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상대방한테 질투심을 유발하면 관계가 나빠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인간 심리의 복잡한 부분인 거죠. 이 전략은 상대방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인 앞에서 일부러 다른 이성을 칭찬하는 거죠. 그냥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내 연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장점을 콕 집어서요. 아, 일부러요? 네, 가령 저 사람은 참 자유로워 보여서 매력적이야.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나는 자유롭지 못한가? 내가 매력이 없나? 하는 의심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결국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상대방의 인정과 사랑을 더 갈구하게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일수록 이런 조종에 더 취약해요. 상대의 인정을 받으려고 더 노력하고 더 매달리게 되죠. 결국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에너지를 온통 자기 자신에게만 쏟게 만드는 아주 이기적이고 위험한 방법입니다. 네, 확실히 이건 매력의 기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알아둬야 할 위험 신호로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분위기를 좀 바꿔서 세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보죠. 취약성에서 조종 기술로 넘어왔다가 이제 다시 힘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요.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원칙입니다. 이것도 질투심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상당히 아슬아슬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보통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비판보다는 칭찬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배우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의 유명한 희소성의 원칙이 등장합니다. 희소성의 원칙이요? 네. 우리가 다이아몬드나 한정판 상품처럼 희귀한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잖아요. 인정과 칭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 항상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의 칭찬은 그 가치가 좀 떨어진다는 의미일까요? 저 사람은 원래 누구에게나 친절하니까 하고 그냥 넘기게 되는 것처럼요? 바로 그거죠. 그 사람의 칭찬은 너무 흔해서 더 이상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평소에는 좀 무뚝뚝하거나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다가 가끔씩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온 칭찬을 하는 사람의 말은 어떨까요? 훨씬 더 값지고 진짜처럼 들리죠. 네, 훨씬 더 진실하게 들립니다. 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 자체가 희귀한 자원이 되는 셈이죠. 적절한 비판은 바로 그 희소성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정말 위험한 줄타기 같아요. 자료에서도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그 적절한 비판과 무례한 지적의 경계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료에서도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강조하는데요. 첫째, 비판이 너무 잦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둘째, 상대를 모욕하거나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 상대가 새로 산 옷이 정말 안 어울릴 때 그건 뭐야 진짜 별로다라고 말하는 건 그냥 무례함이죠. 그렇죠. 그건 그냥 상처 주는 말이고요.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입었던 파란색 셔츠가 훨씬 더 잘 어울렸던 것 같아. 그게 당신 매력을 더 살려주는 느낌이야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건 상대의 스타일에 대한 나의 가치 있는 의견을 공유하는 행위가 됩니다. 나는 너에게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 의견은 기준이 있고 가치가 있다. 이런 신호를 무의식적으로 보내는 거죠. 아. 이런 사람에게 받는 칭찬은 그래서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한 사람에게 공유해주세요. 단 한 번의 공유만으로도 저희 팀에 큰 힘이 됩니다. 아,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비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 칭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는 거군요. 자, 그러고 보니 네 번째 원칙이 방금 나눈 이야기들이랑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약점을 먼저 공유하라는 건데요. 이건 첫 번째 원칙이었던 모순적인 성격, 즉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과도 좀 비슷해 보여요. 맞습니다. 첫 번째 원칙과 맥을 같이 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훨씬 더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첫 번째 원칙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인간적인 약점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 네 번째 원칙은 내가 나의 약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것을 먼저 드러낼 만큼 편안하고 자신감이 있다는 걸 전략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전략적이라는 말이 흥미롭네요.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 농담을 잘 못해요 라고 먼저 말해버리는 것처럼요. 이게 왜 강력한 매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자신감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나요? 여기서 두 가지 강력한 심리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내 이런 단점을 알고 있어. 그리고 누가 이걸로 나를 판단하더라도 괜찮아.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아,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군요. 그쵸. 단단한 내면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남들이 내 약점을 찾아내서 공격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오픈해버리니까 상대가 공격할 무기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네요. 내가 먼저 말해버리면 더 이상 흠이 아니게 되는군요. 그럼 두 번째 효과는 뭔가요? 두 번째는 바로 공감대 형성과 신뢰 구축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인간은 타인의 취약한 모습을 볼 때 보살피고 싶은 마음,
즉 공감 능력이 자극되거든요. 내가 먼저 솔직하게 나의 부족한 점을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아, 이 사람 앞에서는 나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겠구나 하는 안전함을 느끼게 되죠. 아, 그게 바로 깊은 유대감의 시작이 되겠네요. 네. 다만 자료에서도 경고하듯이 이걸 동정심을 유발해서 상대를 조종하려는 피해자 코스프레와는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물론이죠. 그건 근본적으로 다르겠죠. 건강한 약점 공유는 동등한 관계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솔직함이지만 피해자 코스프레는 상대를 구원자 역할에 가두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조종 기술일 뿐이죠. 그 미묘한 차이를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자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5번째 원칙입니다. 바로 경계를 설정하는 것. 나는 담배 연기는 싫어한다 라거나 내 앞에서는 욕설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처럼 자신만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4가지 원칙들이 사실 전부 이 5번째 원칙을 위한 기반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근간에는 결국 자기 존중이 있거든요. 자기 존중이요? 네, 경계를 설정한다는 건 나는 나 자신을 이만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선언인 셈이죠. 자신의 가치관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스스로 자신의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게 나를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경계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그게 침해당했을 때 단호하게 선을 긋는 모습은 그 사람이 얼마나 단단한 자아를 가졌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되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끌리고 또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이 원칙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부분은 그 경계가 무너졌을 때의 대처 방식이었어요. 화를 내거나 공격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요. 그저 관심을 거두거나 그 자리를 떠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이건 좀 소극적인 대응처럼 보이는데 왜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걸까요?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은 오히려 내 평정심이 무너졌다는 걸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약한 모습일 수 있어요. 하지만 조용히 관심을 거두는 행위는 훨씬 더 차분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어떤 메시지죠? 너의 행동은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쓸 가치가 없다. 나는 이런 대우를 용납하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다. 라는 선언이죠. 이건 싸워서 이기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상황에서 나 자신을 빼내는 겁니다. 아, 대단하네요. 상대를 바꾸려고 에너지를 쓰는 대신에 그냥 자신의 기준을 지키는 데 집중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건강하고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고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가장 크게 매력을 느끼는 지점입니다.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5가지 원칙을 살펴봤네요. 모순적인 성격으로 인간적인 틈을 보여주고 질투심이라는 위험한 게임의 심리를 이해하고 또 희소성 있는 비판으로 내 의견의 가치를 높이고 약점을 먼저 공유해서 신뢰를 쌓고 마지막으로 확고한 경계 설정으로 자기 존중을 보여주는 것까지 처음에는 그냥 몇 가지 기술처럼 보였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결국 이게 다 하나의 줄기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원칙들은 단순히 이성을 유혹하는 기술 목록이 아니에요. 이 모든 원칙의 가장 깊은 곳에는 높은 자기가치와 진정성이라는 2개의 단단한 기둥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내가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가, 또 얼마나 솔직하게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가. 결국 진정한 카리스와는 타인을 조종하는 기술이 아니라 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향기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심층적인 분석이었습니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이 자료는 주로 남성의 카리스마에 초점을 맞췄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취약성, 희소성, 경계 설정 같은 원칙들이 과연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까요? 혹은 연인이나 친구, 직장 동료 같은 관계의 종류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의 경험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에피소드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짧은 댓글을 남기고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분과 공유해 주세요. 모든 공유가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카리스매틱 구독을 잊지 마세요.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카리스매틱과 함께하세요. 카리스마틱